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 이상민과 이원욱은 정말 좀 심각하던데요. 그러니까 병증이 좀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말기 암 같아요. 요거를 저는 억울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정치를 잘 못해서 당원들한테 심판받는 것이 마치 그게 자기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는 걸 억울하라고 해요. 억울의 사전적 의미 한번 볼게요. 읽어줘 보세요.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등, 이원욱 등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저거예요. 지금 저분들은 있잖아요. 이원욱, 김종민, 이상민, 조응천, 윤영찬 5명이 지금 무슨 뭐 모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당원들은 최소한 저 5명은 떨어뜨린다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타겟이 돼줬어 지금. 나를 쏘시오라고.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아? 참.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뭔가 이상한 신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나는 엘리트고 이재명은 그 당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좋은 대학 나왔어. 나는 최고의 이론가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얼떨결에 엘리트 기득권 정당이 된 거예요. 웰빙 정당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변희재 대표가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7, 80%는 국민의힘 갖다 놔도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이라는 것이 민주화 투쟁의 역사, 그리고 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또는 민중적인 어떤 뭐 그런 삶의 역사 이런 게 같이 녹아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민주당도 아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경제 관리 잘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공천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런 지금 하나의 폐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재명의 경력이라는 게 참 이 밑바닥 인생이구나, 하류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그래 역사가 원래 김대중 대통령도 처음부터 인정받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안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뭐 고등학교 나온 실제로 그랬다니까. 예. 저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회를 놓친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민심을 얻는 자가 지도자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떨어졌지만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이 민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에서 77.77%로 당선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진영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협조할 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성 지지층 탓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나는 민주당 나갈 수도 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5명이라는 게 관역이 엄청 커진 거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원욱 맞추면 10점. 뭐 그런 식인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상민이 제일 맞을 확률이 크네. 근데 이 상황에서 정중하게 지금 제일 크게 나오네. 이상민이 지금 이제 실제로 탈당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게 이상민이에요. 오늘 방송 안 나온 이경지였고. 그래서 제가 플랫폼 역할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이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준석하고 같이 뭔 하기에는 좀 자기들도 좀 약간 명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무소속 연대를 만들까? 근데 이것도 숫자가 많아야지. 이상민은 국민의힘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성향. 원래 거기서 왔잖아. 자유성진당도 한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고 이원욱이나 김종민은 뭐 보수 정당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아까 그 국민의힘의 갈등하고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 친윤들의 전략이 바뀌고 있어요. 친윤들 원애들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략이 바뀌고 있는 게 이준석이 나가서 분당하는 것을 이제 상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지면 민주당도 깨진다 논리를 설파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양대 거대 정당의 적대적 상호의전이라고 하는데 한쪽이 다리가 절어버리면은 뒤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등을 기대고 있는 게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발언지도 김한길
통합위원장 쪽일 수도 있고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가까운 민주당 내의 비명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하나의 가능성들을 펌프질하면서 우리도 한번 기다려봐. 그러면서 아마 이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런 짐작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이상민이 탈당해주면 이기영은 손 안 대고 갚는 거야. 썰이 뭐냐면 거기 허태정 전 대전시장 있잖아요. 지금 박병석 지역구로 옮긴다는 썰이 있어. 그러면 이상민 나가지 허태정 정리되지 이기영이 손 안 대고 갚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중진 5선에 무슨 뭐 좋은 직업 출신인 것이 중요해요. 민주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생짜 무명 큰 스펙 없어도 이기영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 과정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가장 지금 어그로의 지금 갑은 저는 이원욱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마하면 나도 험지 나가겠다. 야, 이거는 이제 어그로의 끝판왕이 된 거지. 저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게요. 이원욱 씨, 당신이 당대표급입니까? 아니, 이런 어그로가 어딨냐고.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안동 출마하면 나도 험지 나갈게. 어떤 동가치로 서로 비교가 되는 대상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원욱 본인의 지역구에 나가도 당선이 될까 말까 경선에서 탈락이 되나 마냐 하는 걸 걱정해야 될 때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역구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이 지역구 옮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대표급이나 그 국가의 지도자급 정도 되면요. 이벤트 정치로서 뭐 종로에 출마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비례대표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정당의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선거를 조망하면서 지휘할 수 있어요. 그 과거에 우리 YSDJ가 비례대표 마지막 순번 들어가서 그렇게 정치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 이게 정치의 순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쩔룩발이 국회입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예산 편성권, 폐쇄적 입법권, 감사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권한은 갖지 않고 잡다한 특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예요. 그래서 저는 다선 의원 필요 없다 이런 생각 들어요. 3선 이상 법적으로 저는 못하게 막아도 된다고 봐요.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게 이원욱 이야기가 왜 어그로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출마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 제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원욱이 등을 떠밀면 나갑니까? 그래서 어그로인 거예요. 가능성이 오히려 사라지는 거야. 이원욱이 저렇게 떠밀수록. 그리고 이 험지 출마론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러면 총선 지휘는 누가 하지? 왜냐면 인파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맞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야 유세가 돼서 나는 오히려 험지 출마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험지를 가느니 그게 더 이익이다. 그런데 오히려 TK나 PK 같은 데는 수도권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네임밸류가 좀 있는 셀럽들이 가주면 좋죠. 도움 되죠. 사실은 분위기라는 게 확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영남 쪽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냐면 민주당을 찍어주고 싶어도 스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말하자면 그런 거지. 국민의당이 저번에 총선 뭐 나오고 그랬을 때 호남 제외하고 의석을 못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지역의 출마자들이 스펙이 시의원, 구의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보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스펙 안 되는 사람 안 찍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영남은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전략상 맞는 거지. 안동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꼬라 박아 놓으면 이재명 대표 전국 유세 안 할 수 없고요. 저번에 보선할 때도 지방선거 유세 다니는데 개항 가서 선거운동했잖아요. 그 실제로 언론이 어떻게 흔들어댔냐면 개항이 위험하다. 이재명 전국 유세하면서 개항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어그로를 갖고 있으면서 이재명이 험지 나가면 나도 험지 나갈게. 이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험지 이런 데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지역에 이제 권역별 거점 도시에 가가지고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지 안동 가는 이야기는 그냥 예. 가서 죽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상황 그렇고 어쨌건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인재위원장 어떤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썼더라고. 아니다이. 공식 명칭이 인재위원장이대. 여기서 지금 국민 추천제 도입하겠다 이거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거지. 옛날에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서 사회 각계각층이 뭔가를 모아요. 저는 저 추천제 굉장히 훌륭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국민 중심, 당원 중심의 공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뜬금없이 후배가 전화 와서 제 그 경력을 하나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인재 추천한다는 거. 야, 나는 이미 이렇게 좀 그래도 이 기성에 있는 사람인데 뭘 인재 추천을 해? 그럼 내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거 시범적으로 해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저렇게 했어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순번을 그렇죠. 매겼죠. 네. 예. 네. 열린민주당이 저렇게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런 절차를 거칠 때는 심의 절차도 같이 거쳐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 대중 스타라는 것과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살짝 같이 이렇게 중첩돼야 돼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저번에 총선 때 청년 누구 그 옛날에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됐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 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어제 국민의힘이 인재영입했다고 뭐 이제 뭐 장애인 뭐 보디빌딩 선수 뭐 등 영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재영입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잘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보디빌더 인재 영입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으면 아 양정철이 갔나 그쪽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이벤트 정치가 이벤트성을 안 돼. 대한민국 정치 망치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에도요 그렇게 들어와서 민주당 결 잘 모르고 정치했던 사람들 꽤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할게. 그 하나 제가 제안 드릴게요. 그 오바마를 그 대통령으로 가는 이 통로로서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서 아메리칸 스픽스 그런 거 아세요? 예를 들자면 그 이준석이 했던 대변인 뽑는 대회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우리도 그냥 스토리텔링 이벤트 이거 제발 좀 그만하시고 양정철 수준에 그만하시고 진짜 코리안 스픽스로 해가지고 정책 경연 대회라든가 대한민국 비전 발표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토론도 잘하시고 보고서도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대중들에게 감성적인 점수도 얻을 수 있는 분 이런 식의 어떤 좀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인재위원회에서 더 이제 확실하게 어떤 되는 게 내부 발굴도 중요하다. 제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장경태 같은 사람 많이 나와야 민주당 결도 알면 잘 싸웁니다. 민주당에서 밑바닥부터 고생한 사람들 총선 때는 잘 안 써주잖아요. 그게 접니다. 외부 영입을 주로 하다 보면 이런 과정도 있어서 이거를 인재영입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인재위원회라고 한 이유도 사실은 타이틀에 그런 게 쓰여 있다 이런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밑으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그럼 같이 토론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재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죽이기 하는 거잖아요. 검찰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기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재판을 병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 지금 이제 위증 관련한 뭐 이게 사실 이것도 사건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건데 영장이 기각됐을 때 조금 소명됐다고 했던 게 바로 이준교사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병합을 해달라고 했는데 병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제 그 이야기는 노영희 변호사의 좀 전에 설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문제는 실제로는 이제 언론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된대요. 이렇게 되고 뭐 저 판사들 인사 이동하고 그러면은 어쨌건 간에 내년 총선 전에 이 판결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1심 판결 유죄를 받고 이걸로 이재명 곧 의원직 날아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선동을 하려고 하는 언론들이 너무 눈에 보인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은
구형과 선고도 구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증교사 관련해 가지고 구형 좀 세게 때려놓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커졌다. 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 자체, 이제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중교사, 이 사건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KBS PD랑 이재명 변호사가 이제 그 당시 김병양 성남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그 KBS PD가 이제 사칭을 했던 거잖아요. 검사를 사칭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관련해서 김병양의 비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김모 씨인데 그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이 사건이고 그 김모 씨의 변호사가 그 유명한 극우 배승희예요, 배승희. 근데 이 사람 일반인이기 때문에 재판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해서 재판부는 이제 그렇게 다급하게 안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재판 일주일에 3번밖에 하는 거 좀 너무한다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다음 총선까지는 1심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대충 결론이 났고요. 자, 다음에 어쨌건 검찰의 살라미 기소로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 이건 확실합니다. 조국 장관을 사모펀드에서 표창장으로 끌고 가 유죄를 받았듯 이재명 대표를 지금 대장동이 증거가 안 나오니까 진짜 십몇 년 전 사건을 끌고 와서 유죄 한번 받아내보겠다. 사실 이 검사 사칭권도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때 무죄 확정됐던 사건이에요. 네. 자, 이게 뭐 2005년 6년도 일인데 네. 어쨌건 비명이든 검찰이든 이재명 대표 흔들어도 이재명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총선 끝나고 한번 보세요. 검찰도 또 달라질 거예요.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2주째 30% 턱걸이. 부정평가는 64.3. 오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검은 반도체를 윤석열 얼굴에 지금 쓰고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서 윤석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2.1. 이게 전 총선을 명운을 가릴 거라고 봐. 윤석열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 52.1. 저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판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죠. 많겠죠. 네.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요. 국회의원들 신경 안 쓰고 탄핵 할래 안 할래라고 국민 투표하면 탄핵 될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지금 대구 경북도 보면 매우 잘못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31.1%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14.7%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약간 약한 지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이 대구를 계속 간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뭐 어저께도 저 RN서치인가 거기서 나온 거 16% 빠졌다 그랬죠. 물론 튈 수도 있어요. 뭐 표본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그쪽 미동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잘못하고 있는 거 안다 이 양반들이. 이준석이 그거를 계속 비판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준석한테 주고 싶은 충고인 거죠. 자, 이동관 탄핵 찬성 48%, 반대 33.7%, 잘 모르겠다 17.9%. 이 여론에서도 이동관 탄핵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무려 15%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동관이든 한동훈이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탄핵하러 가도 됩니다. 역풍 없습니다. 그 이번에 KBS 사장의 이런 인사 만행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이뤄진 여론조사다 보니까 지금 물어본다면 이 탄핵 찬성한다라는 비율이 50% 훨씬 넘을 겁니다. 더 올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다음에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민주당 42.0, 국힘 31.5. 요거는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지난주부터 뭔가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뚝 떨어져 있어요. 전에 미디어 토마토가 5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도 떨어지고 민주당도 떨어져서 지금 약 11%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쨌건 민주당이 지금 압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17% 차이 났잖아요. 그 여론은 사실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현실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이가 전혀 안 바뀐 상태로 극우짓만 하고 박근혜 만나고 3대 관변자한테 만나고 뭐 이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개선된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동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박민 임명하고 과정들을 보면 역시 국민들은 이 윤석열을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있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윤석열이 좀 사람답게 대통령답게 뭔가를 하면 조금은 보수는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안 돌아올 거라는 게 저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이재명 안 죽는다. 죽이려고 해봐야 죽겠어요. 정해져 있는 건데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건데 어떤 심리냐면요. 둘 다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심리가 저변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 맞거든요. 이직계들한테도. 그러니까 충성도 약한 이직들 있잖아요. 아 그때 이재명 찍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 진짜로 많이 해요. 지금 최근에 이 동네 옆에 있는 노량진은 완전 망해버렸어요. 공무원 임용을 안 하니까. 여기까지.